네, 안녕하세요. 캡틴 K입니다. 얼마 전에 하네다 공항 사고 영상을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월 5일 날 또 미국 포틀랜드에서 737 맥스 항공기가 또이 동체가 뜯겨나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이 비행기 동체 벽면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항공기가 알래스카 128이 편이 이머전시 디센을 해서 무사히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사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날 저녁에 FAA가 170개 정도의 737 맥스 9 시리즈 같은 비행기입니다. 그 같은 형식의 그 형식 증명을 갖고 있는 비행기들을 모두 비행 정지를 시킵니다. 그라운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안쪽에서 이게 찍은 사진인데 이 동체가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벽이 뜯겨져 나간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또 바깥쪽에서 한번 이번에는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깥에서 이 항공기를 본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벽면이 뜯어졌다기보다는 이 도어가 뜯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737 맥스나 737 이 800 시리즈 다 똑같이 이 오버윙 엑시스라는 비상 탈출구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도 약간 더 크고 승객을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대쉬 9 맥스입니다만은 이 도어는 맥스나 즉 대쉬 8이나 아니면 800 시리즈 737에는 없는 그런 도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이 도어가 아마 그 제가 이전 영상 우리 하네다 공항에서 사고 난 잘 항공기의 아주 기적적인 탈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90초 안에 탈출을 하는 것으로 형식 증명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시트 컨피그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 항공사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트를 촘촘하게 더 많은 승객을 실기 위해서 그런 컨피그레이션 요구를 한 항공사에게는 아마 그 90초가 부족했겠죠. 그래서 아마 보잉에서 이머전시 도어용으로 이 도어를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위치는 날개 뒤쪽입니다. 날개 뒤쪽이고 L2 도어 끝에 있는 왼쪽 도어의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기사에 의하면은 이 도어는 알래스카 항공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C를 해놓고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이게 동체 벽면이 아니고 이렇게 이머전시가 도어가 됐던 어떤 도어가 됐던 항공기의 대부분의 그 도어들은 플러그드 타입 도어라고 해서 기체에서 이 도어 자체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만든 형식의 도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방에 옛날에 이제 문지방이 있는 그런 방문 같은 경우에 그 홈이 이렇게 문지방에 파져 있어서 우리가 안쪽으로만 이렇게 돌려야 문이 열리지 바깥으로는 아무리 밀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이 항공기 동체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이 도가 이런 식으로 물리기 때문에 안에서 객실 안에서 여압이 돼서 아주 높은 그런 프레셔의 공기들이 사실 이 풍선처럼 이 비행기를 사실 빵빵하게 이렇게 밀고 있는 거죠. 안에서는 실제로 비행기 밖은 굉장히 기압이 낮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터져 나갔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민감하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당시 알래스카 1282 편이 교신했던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eah, well, let's go down. I'm sorry, last aircraft again? 자, 내려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I'd like to go dow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15,600피트고 플레인 랭귀지를 지금 쓰고 있죠. Last aircraft again? Center Alaska, Trouble 2, we're declaring emergency, we're descending down to 10,000, pressurized. 좀 특이한 거는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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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역시 그 미국 조종사답게 declaring an emergenc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depressurize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명확치가 않아서 그런지 관제사가 계속 확인을 합니다. Alaska 1282, Roger, descend and maintain 10,000, and when able, give me the nature of the emergency and your intentions. 네, 그래서 어쨌거나 declare emergency를 했기 때문에 descend and maintain 10,000을 주고 10,000피트로 내려가라고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emergency의 그 근원이 뭐냐 그리고 너의 인텐션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laska, or Seattle, Alaska, 1282, we just depressurized, we're declaring emergency, we need to descend down. 관제사가 또 물어보죠. 그 확인을 계속 합니다. 그 nature of the event에 대한 그 원인이 뭐냐.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we are just depressurized, descend and maintain 10,000 and we need to return back to Portland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는 아닌데 이 관제사가 정확하게 이 조종사의 그 설명을 같은 네이티브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제 생각은 좀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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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탠다드 랭귀지를 좀 쓰면서 rapid decompression 또는 we need to descend now to 10,000 feet due to rapid decompression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이 옥시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소리가 먹어 들어가는데 참 다급한 그런 상황이 느껴지고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반드시 이 여압이 필요 없는 고도인 10,000까지 10,000피트까지 즉시 강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바로 레이더 벡터를 받아서 빨리 다시 출발했던 활주로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옥시전 마스크 벗고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cabin altitude warning과 rapid depressurization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아까와 같이 이렇게 도어가 떨어져 나간 경우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고요. 분명히 그런 경우 cabin altitude warning이 울렸을 거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조종사들이 늘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그런 체크리스트고
먼저 마스크를 쓰고 레귤레이터를 100%에다가 놓고요. 산소 위치를. 그 다음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체크한 다음에 한번 트러블 슈팅 개념으로 프레저라이제이션 모드를 갖다가 매뉴얼로 돌린 후에 아웃플로우 밸브를 닫으면서 캐빈 고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하면 이머전시 디센 체크리스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머전시 디센 체크리스트로 바로 넘어가서 뭐 다른 내용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7번에 보시면은 If structural integrity is in doubt, limit speed as much as possible and avoid high maneuvering load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진짜 이런 경우에 structural integrity가 훼손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화하는 스피드를 제한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어떤 폭탄이 터져서 진짜 벽면이 찢겨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같이 도어가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확인이 된 이후에는 스피드를 그 당시의 스피드로 디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엔 CNBC 뉴스를 한번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AA에서 170개 이상의 737 맥스 항공기 9 시리즈를 완전히 비행 중지를 시켰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알래스카 에어라인 1282가 이머전시 랜딩을 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행정명령이 바로 나온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표현이 Panel on the side of the plane blew off mid-flight. 비행 중에 사이드 패널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도어가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역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215대의 737 맥스 항공기가 지금 서비스 중이고요. 유나이티드 에어하고 알래스카 에어 말고도 에어로멕시코, 그 다음에 터키시 에어라인, 아이슬란드 앤 파나마 코파 에어라인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래스카 1282 편이 포틀랜드 공항에서 이륙해서 16,500피트 정도의 고도에서 이머전시 디센을 해서 10,000피트 이하로 내려와서 무사히 공항에 착륙해서 아무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이것도. 천만 다행인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도어가 아주 높은 고도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순항 단계에서는 뭐 돌아다니는 우리 객실 승무원도 있을 수 있고 시트벨트를 매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승객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여합이 이 최대치에 이르는 그 외기와 내부의 항공기 내부의 기압차가 최대한 나는 그런 저희 뭐 델타 P라고 해서 디퍼런셜 프레셔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였다면 정말 사람이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또 높은 고도에서 10,000피트로 강화하는 가운데 또 승객이 다쳤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10,000피트와 한 6,500피트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태에서 긴급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또 그때는 시트벨트를 정확하게 껐는지 아니면 유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히 그 주변에도 승객이 없었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이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러그드 타입의 도어가 만약에 진짜 이게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면은 저희 조종사들은 이 플러그드 타입의 도어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배웠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모든 체크리스트에 여압 관련해서 도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프레저라이제이션을 정상적인 경우에 그런 시연되는 계기를 보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계속해서 운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크리스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플러그드 타입 도어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생겨버리면 그 어떤 경우에도 여압을 체크해서 정상이라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하면서 좀 문제가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대책이 나올지 정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대시9, 맥스 대시9 시리즈 항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 탈출구가 있는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다 대시 800, 800 시리즈거나 아니면은 맥스 대시 8 항공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뭐 비행기 타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라운드된 비행기 시리즈는 737 맥스 9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 맥스 시리즈 중에 지금 대시 8보다 더 작은 비행기, 그 다음에 이 9보다 더 큰 시리즈도 아마 있는가 본데 이게 아직까지는 가망 증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생겨버리면 아마 다른 시리즈들도 가망 증명을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항공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은 정말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애매했던 부분들이 개선되고 분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안심하고 또 여행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려고 또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캡틴 K였습니다.